어머니, 지금 손에 드신 그 비타민 알약.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과 함께 드시는 거 아니신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60대 이상 환자분들 10분 중 9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비타민C를 드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드시면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속만 상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올해로 의사생활 12년 차가 됐어요. 저희 어머니도 올해 70이 되셨는데 사실 이 영상은 제 어머니께 드리는 마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알약 하나. 여러분 대부분이 매일 드시는 비타민C예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비타민C를 그냥 건강에 좋다더라 해서 드시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왜 먹어야 하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내용들, 약사님들도 바빠서 놓치는 중요한 복용법들을 모두 공개할게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제 진료실에 한 환자분이 오셨는데 손에 비닐봉투를 가득 들고 계셨어요. 66세 여성분이셨죠. 선생님, 저 이거 다 먹는데요. 왜 당뇨는 점점 나빠지는 건가요? 혈압약도 계속 늘어나고.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많은 영양제가 들어있었어요. 오메가3, 루테인, 밀크시슬, 그리고 비타민C까지.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거 보통 언제 드세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꺼번에 먹죠.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 환자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드세요. 아침 공복에 한꺼번에. 사실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는 비타민C에 대해 깊이 배우지 않았어요. 아, 괴혈병 예방하는 수용성 비타민이구나 정도? 그런데 실제 진료를 하면서 특히 어르신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만 드시면 삶의 질을 정말 많이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보조제라는 걸요. 자, 그럼 왜 아침 공복에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은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쌓여요. 그래서 한번 먹으면 며칠 동안 효과가 지속되죠. 하지만 비타민C는 다릅니다. 혈액 속에서 2~3시간 정도만 머물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1000mg을 한 번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아깝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이 흡수하는 양은 약 200mg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0mg은 그냥 화장실로 가는 거죠. 비싼 돈 주고 사신 영양제가 소변이 되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남성분이셨는데 당뇨병으로 10년째 약을 드시는 분이었어요. 발끝이 저리고 눈도 침침하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선생님, 비타민C가 당뇨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어떻게 드세요? 자기 전에 한 알 먹어요. 자는 동안 몸에 흡수되라고요. 이것도 흔한 오해예요. 자기 전에 먹으면 밤새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게다가 공복 상태니까 위벽만 자극하죠. 그분께 복용법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하루 3번, 식사 직후에 나눠 드시도록요.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선생님, 발끝 저린 게 많이 나아졌어요. 혈당도 안정됐고요.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비타민C의 정식 화학명이 뭔지 아세요? 아스코르브산이에요. 마지막에 산이 붙죠? 네, 맞아요.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빈속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아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위 점막이 약해지신 분들은 더 심하죠.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비타민C 먹으면 속이 쓰려서 못 먹겠어요. 먹고 나면 1시간 동안 속이 메스꺼워요. 당연해요.
강한 산성 물질을 빈 위에 부으시는 거잖아요. 이건 위험을 스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비타민C 먹으면 설사가 나요. 그래서 끊었어요. 이것도 흔한 부작용이에요. 1000mg 이상을 한 번에 드시면 장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설사를 유발해요. 의학 용어로 삼투성 설사라고 하는데 몸이 비타민C를 이물질로 인식해서 빨리 배출하려는 반응이거든요. 그럼 적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정부 권장량이 100mg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먹으면 충분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mg은 최소한의 양이에요. 괴혈병이라는 병, 옛날 선원들이 비타민C 부족으로 잇몸에서 피가 나고 죽었던 그 병만 예방하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비타민C를 먹는 이유는 괴혈병 예방 때문이 아니잖아요.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려고 드시는 거죠. 그러려면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해요.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비타민C가 정확히 우리 몸에서 뭘 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활성산소 제거예요. 활성산소.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시죠? 저도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어렵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쓰면 부산물이 생겨요. 마치 자동차가 기름을 태우면 매연이 나오는 것처럼요. 이 부산물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세포막에 구멍을 내고 DNA를 손상시키고 단백질을 변형시켜요. 그 결과가 뭘까요? 암입니다. 치매입니다. 당뇨합병증입니다. 관절염입니다. 주름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되시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몸이 스스로 활성산소를 처리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게다가 현대인은 100년 전 사람들보다 활성산소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요. 미세먼지 있죠? 자동차 매연, 담배 연기, 가공식품의 첨가물,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 모든 게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비타민C가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붙잡아서 무력화시켜요.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요.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5세 여성분이셨는데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 잘 받으셨죠. 그런데 재발이 너무 무서우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재발 안 하려면 뭘 먹어야 해요? 저는 항암 치료와 정기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비타민C를 권해드렸어요. 하루 3000mg을 3번에 나눠 드시도록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다행히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물론 이게 비타민C만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당뇨, 암, 치매. 정말 효과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솔직히 여러분 궁금하시죠? 비타민C가 정말 당뇨나 암, 치매에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의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타민C는 마법의 약이 아니에요.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완치되거나 암이 사라지거나 치매가 낫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방과 진행 지연에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 환자분들은 활성산소가 정상인보다 3배 이상 많아요. 높은 혈당 자체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나빠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발이 저리는 이유가 다 이 때문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C를 하루 1000mg 이상 꾸준히 드신 당뇨 환자분들은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어요. 또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당화혈색 소혈당 조절 지표가 8.5였어요. 정상은 5.7 이하인데 8.5면 상당히 위험한 수치죠. 약을 드셔도 잘 안 떨어졌어요. 비타민C를 추가했어요. 하루 3000mg을 3번에 나눠 드시게 했죠. 3개월 후 7.2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6.8까지 내려왔어요. 물론 식이조절과 운동도 함께 하셨지만요.
암 예방의 경우 비타민C가 암을 100% 예방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위험을 줄일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세 가지 방식으로요. 첫째, DNA 손상을 막아요. 활성산소가 DNA를 공격하면 유전자 변이가 생기고 이게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어요. 비타민C가 이걸 차단해요. 둘째, 발암물질을 중화시켜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발암물질이 있어요. 탄 고기, 가공육, 술. 이런 것들요. 비타민C가 이런 물질들을 무력화시켜요. 셋째, 면역세포를 강화해요. 우리 몸에는 매일 이상한 세포들이 생겨요. 하지만 대부분 면역세포가 잡아서 없애요. 비타민C는 이 면역세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일본에서 20년간 8만 명을 추적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비타민C를 많이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30% 정도 낮았대요. 치매 예방의 경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치매는 예방만 가능하지 치료는 불가능하거든요. 한번 뇌세포가 죽으면 되살릴 수 없어요. 흥미로운 건 우리 뇌에 비타민C가 다른 장기보다 10배 이상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가 그만큼 활성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비타민C 농도가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됐대요. 스웨덴에서 한 연구를 보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노인분들이 치매 발병률이 40% 정도 낮았어요. 제 환자분 중에 75세 여성분이 계세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죠. 치매 전 단계예요. 며칠 전 일을 잘 기억 못하시고 약속을 자주 잊으셨어요. 비타민C를 하루 3000mg씩 3번에 나눠 드시게 했어요. 동시에 오메가3, 비타민 D도 함께요. 1년이 지난 지금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조금 올랐어요. 보통은 매년 점수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올랐어요. 물론 이게 비타민C만의 효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확히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3가지예요. 첫째, 나눠 드세요. 하루 총량은 2000에서 3000mg 정도를 권해드려요. 정부 권장량보다는 많지만 안전한 범위 내예요. 이걸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하루 3번으로 나눠 드세요. 아침 식사 후 1000mg 드시고, 점심 식사 후 1000mg 드시고, 저녁 식사 후 1000mg 드세요. 왜 나눠 먹어야 하냐고요? 비타민C는 2~3시간만 혈액에 있다가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려면 나눠 드셔야 해요. 둘째, 꼭 식사 직후에 드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식사 시작하고 5에서 10분 후가 가장 좋아요. 위에 음식이 있어서 위벽 자극이 최소화돼요. 특히 기름진 음식 드셨을 때는 꼭 비타민C를 챙겨 드세요. 삼겹살, 튀김, 치킨 같은 거요. 왜냐하면 기름진 음식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셋째,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3000mg을 드시면 설사할 수 있어요. 장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1주차에는 하루 아침 식후에 500mg 드시고, 2주차에는 하루 아침 저녁 식후에 각 500mg씩 1000mg 드시고, 3주차에는 하루 매 식후에 500mg씩 1500mg 드시고, 4주차 이후에는 하루 2000에서 3000mg 드세요. 이렇게 천천히 늘리세요. 설사가 나면 용량을 줄이고 괜찮으면 다시 늘리면 돼요. 제형은 뭐가 좋을까요? 가루형이 가장 경제적이에요. 물에 타서 마시면 흡수도 빠르고 위 자극도 적어요. 신맛이 싫으시면 주스에 타셔도 돼요. 정제나 캡슐은 휴대가 편해요. 여행 다니실 때 좋죠. 최근에 리포존 비타민C라는 게 나왔는데 흡수율이 높다고 광고해요. 실제로 효과는 있는데 가격이 일반 제품의 5에서 10배예요. 제 생각엔 일반 제품으로 충분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해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물이 있어야 잘 작용해요. 또 신장 결석 예방을 위해서도 물이 중요해요.
비타민C는 비교적 안전한 영양제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신부전이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 500mg 이하로 제한하시고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와파린 같은 혈전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고용량 비타민C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 일부 항암제는 활성산소로 암세포를 죽여요. 이때 비타민C가 그걸 방해할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 하루 1000mg까지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상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제가 지난 몇 년간 비타민C 복용법을 제대로 알려드린 환자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피로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평균 2주 정도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한 달쯤 지나면 감기를 덜 걸리세요. 올겨울에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라는 분들이 많아요. 3개월이 지나면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세요. 주름이 줄었어요. 피부톤이 밝아졌어요 하시죠.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돕기 때문이에요. 68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등산을 다시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매주 산에 가요. 77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자들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서 걱정했는데 요즘은 약속 시간도 잘 지키고 책도 읽어요. 스마트폰도 배웠어요. 물론 이게 다 비타민C만의 효과는 아니에요. 식단 개선,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함께 작용한 결과예요. 하지만 비타민C가 그 기반을 만들어준 건 분명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비타민C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저는 의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타민C는 마법의 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그리고 비타민C만 믿으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금연, 절주, 운동, 건강한 식단이에요. 비타민C는 이런 기본 위에 추가되는 보너스예요. 제가 12년간 의사생활을 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져요. 비타민C를 제대로 먹는 것도 그런 작은 습관 중 하나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3번, 식사 후에 챙겨 드시면 돼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매일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요. 딸아, 요즘 한결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하시는 어머니 말씀 들을 때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요. 비타민C 500mg을 물 한 잔과 함께 드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럼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영양소에 반응해요. 건강한 노년 여러분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